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상 초유의 캄캄이 선거가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GMB-TV에서는 유권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자들을 모셔서 정책, 공약,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바쁘신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정의당 익산 을지역 권태영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권태영 후보님의 정책 공약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후에 유권자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셨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분들을 만났을 때 느낀 점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많은 유권자들을 찾아뵙고 있고요. 유권자들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어렵다. 이게 제일 많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뭔가 바꿔달라. 이 두 가지 말씀이 가장 좀 제가 많이 들은 그런 말씀인데, 이제 어렵다라는 것이 뭐 살다 보면 욕심껏 안 되면 보통 어렵다 이런 얘기 흔히 쓰는 거지만 진짜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그 모든 가게들의 손님이 끊길 정도로 극심한 사실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그동안에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았는데 지금 상당히 한계 상황까지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고요. 어찌 보면 이 어려움도 이제 지나갈 테니까 저희가 잘 이겨낼 테니까 정말 이렇게 긴 시야로 봤을 때 우리가 여러 삶의 불안들이 어떻게 해소가 되겠다 그런 예측이 좀 가능한 이런 상황이 된다면 오늘의 어려움도 한번 잘 심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좀 준비해서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앞으로 이제 그게 안 보인다는 거. 결국에 정치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 질타, 요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총선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21대 총선은 역대 총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선거법 개정 이후에 첫 선거이기도 하고요. 지난 촛불로 인해서 지난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이제 정치가 이제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어떤 삶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적 상황까지를 고려한다면 이번 총선은 정치가 예전 정치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호남 정치가 바뀌는 게 전국 정치 변화의 저는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익산에서 그런 호남 정치의 변화의 시작을 꼭 만들어내고 싶다. 이게 제 선거의 굉장히 간절한 목표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비례 출마를 안 하고 지역구 출마를 했습니다. 물론 이전 총선에서 저희 시민들과 약속드린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첫 야당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야당 국회의원 예전에도 많았는데. 그래서 당명은 서로 달라서 서로 여당, 야당이 이랬었지만 호남에서는 그동안 사실 야당이 없었습니다. 특히 익산에서는 전 야당 국회의원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여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당명만 다를 뿐이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은 결국 견제, 균형, 대안 이걸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소명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한 대안을 만들어내고 여러 권력에 대한 균형점을 시민들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해주는 그런 견제와 균형 대안을 내는 그런 야당 국회의원이 꼭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익산에 과연 그런 야당 국회의원이 제대로 있었는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익산에서부터 호남 정치의 변화를 만들고 전국 정치의 변화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21대 총선 이후에는 국회가 이제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고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실제 일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21대 총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한 30년 정도의 정치 지형과 정치 문화의 시작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변화의 시작점이 저 권태웅이 되고 싶다. 이게 이번 총선에서 간절한 목표입니다. 네. 권의원님 이번에 총선에 임하면서 슬로건 만드셨죠? 네. 슬로건 소개와 함께 의미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슬로건에 장전마을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픕니다만은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그만큼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장전마을을 넣어서 익산의 민생과 환경 문제 제가 장전마을처럼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슬로건을 핵심 슬로건으로 쓰고 있습니다. 장전마을은 80명의 그 평범한 농부들이 사시는 그런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물론 연세들이 많으시죠. 15년 동안 악취에 시달리면서 집단 암 발병 마을이 되었지만 그 옆에는 어떠한 정치인도 없었습니다. 장전마을 문제를 정부가 환경피해로 인정하는데 만 3년이 걸렸습니다. 총 현재까지 보면 2001년부터 거의 20년째 현재 장전마을 문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의 필요라는 게 이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줄 수 있어야 사회 통합도 되고 그 사회의 평화도 오고 또 지속 가능한 이런 사회가 된다는 관점에서 장전마을 같은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주민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함께 풀어야 되고 정치의 근본 목적이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이런 화두를 집약하고 있는 게 장전마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익산의 민생 문제, 환경 문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민들과 함께 장전마을을 풀어오고 풀어가는 것처럼 익산의 그런 문제들도 풀어가겠다. 이런 취지에서 익산 민생 환경 문제 제가 장전마을처럼 꼭 풀어가겠습니다. 이런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 후보님 첫 번째 공약이 지역 경제를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익산이 전북에서도 인구 유출이 제일 심하고요. 그 다음에 익산 규모의 전국적인 어떤 도시와 비교해도 익산의 인구 유출이 굉장히 심합니다. 결국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일자리 문제가 가장 핵심입니다. 특히 30대와 그 아이들인 0세에서 10세 사이 여기가 인구 유출이 가장 심하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안정이 안 되고 새롭게 일자리를 찾아야 될 우리 청년 세대들의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대책과 계획과 오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 지역경제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또 장전마을처럼 이런 아픔을 느꼈던 게 넥솔로 문제입니다. 선거 때마다 기업을 유치하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 많은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익산의 정치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있는 기업이라도 좀 제대로 지켜왔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넥솔로는 한때 정규직만 1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큰 기업이고 태양광 국내 1위 생산업체였습니다. 굉장히 유망한 중견기업이었고 주로 30대, 20대 이 청년들이 주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넥솔론이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려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 자구 노력에도 결국 2018년에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 넥솔론을 살려달라, 우리 직장을 살려달라고 이구동성으로 넥솔론의 직원들이 외쳤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결국 파산하고 지금 넥솔론은 경매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넥솔론을 첫 번째 일자리 공약으로 걸었고 제가 넥솔론을 연구를 해보니까 충분히 살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태양광 웨이퍼를 생산하는 업체였는데
현재 태양광은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려서 아직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수입을 다 비교해 봤을 때 뭘로 주로 먹고 사냐면 반도체로 먹고 살고 있어요. 현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수출로 주로 큰 수출의 비중들을 좀 차지하고 있고, 특히 삼성은 가공 후 반도체로 세계 시장의 10% 정도를 감당하면서 세계 1위의 그런 수출 기업으로 큰 어떤 경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중요한 반도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의 반도체 밸류체인이 굉장히 약해요. 이제 너무 전문적이어서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처음에 이 반도체 웨이퍼, 이 동그란 디스크처럼 생겼죠. 예, 이제 그걸 만들어내는 데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규사에서부터 이 폴리실리콘을 뽑아내고, 이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이 순수한 99.99999 11개나 붙는 그런 순수한 인곳이라는 원통형 모양을 만들고, 그걸 다이아몬드 커터로 잘라서 이 가공전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 표면이 굉장히 정밀하게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처리를 사실은 삼성이 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처리를 한 이후에 아주 맨들맨들한 그런 동그란 디스크를 가공 후 반도체라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공 후 반도체의 큰 수출 국가이긴 한데, 이 가공 후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가공 전 반도체 웨이퍼, 이거는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공 전 반도체의 표면을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매우 평평하게 만드는 그 화학약품을 가지고 지난번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서 한일 간의 그 경제전쟁이 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가공전 반도체 60% 이상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일본이 지난번처럼 그렇게 수출 규제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반도체 산업 자체가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그런 면에서 부품 소재 자립화라는 이러한 국가적인 어떤 정책에도 맞고, 이 가공전 반도체를 일본에서 60%를 수입하고 있는데, 그걸 얼마나 대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과제입니다. 근데 우리 넥솔론을 보니까 넥솔론의 태양광 웨이퍼 생산 과정이 반도체 웨이퍼 생산 과정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 중간에 한 부분만 투자를 하면 이 태양광 웨이퍼 생산 과정을 반도체 웨이퍼 생산 과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 공장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전기 시설도 잘 돼 있고 폐수 처리 시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공장을 새로 지으려면 지금 넥솔론이 원래 한 1조 원 정도 들었거든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근데 현재 있는 공장을 활용하면 그보다 아주 적은 비용을 가지고도 가공전 반도체 웨이퍼 생산 공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제가 문재인 정부에 촉구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수도권 중심이 아니고 앞으로는 지역이 정말 함께 같이 잘 살아야 된다는 균형 발전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품 소재 자립화라는 국가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제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취약한 반도체 밸류 체인을 확실하게 우리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대안이 우리 넥솔론이다. 그래서 현재 거기가 경매로 지금 3월 9일 날 1,300억, 4월 13일 날 900억 이렇게 지금 경매를 예정하고 있는데, 29,000평에 평당 100만 원씩이어서 땅값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나 여러 가지 시설 설비가 한 1,000억 정도의 가치를 두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가게 되면 나중에 부동산만 남고 나머지는 다 고철이 될 겁니다. 이렇게 놔둘 건지, 아니면 여기에 약간의 투자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우리의 부품 소재 산업을 일으킬 건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투자 가치와 정책적 가치가 있다. 전라북도 도민들이 그만큼 많은 표를 찍어서 우리 문재인 정부를 만든 것처럼,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런 국가적인 어떤 과제로 보거나 지역균형 발전으로 보거나 우리 익산 지역 현실, 왜 군산만 그렇게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 지역입니까? 우리 익산도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정책 의지를 가지고 넥솔론을 회생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된다. 그 일을 제가 총선이 끝나면 당락을 떠나서 반드시 실현시켜내겠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넥솔론을 기반으로 해서
군산의 OCI가 폴리실리콘을 만들어서 넥솔론에 납품을 하고 넥솔론에서 익산의 쿼츠 도관이라고 있는데 그 도관이 녹여서 또 이걸 빼야 되거든요. 그것도 우리 익산 업체예요. 그 넥솔론에서 가공전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고 삼성에 납품해서 삼성이 가공 후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고 세계로 수출하는 이러한 밸류체인이 완성될 수 있고 익산이 그런 면에서는 이 가공전 반도체 웨이퍼 생산에 중요한 기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있었던 하지만 지금은 폐쇄돼 버린 이 넥솔론을 회생시키는 데서부터 익산의 경제와 일자리 문제 제가 풀어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후보님 두 번째 공약을 보면은 익산 환경 공약으로 숨쉬는 환경 익산 만들기를 하셨어요. 자세한 설명과 포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장전마을법을 만들어서 장전마을과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장전마을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정부가 책임지고 빨리 조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해가 제대로 구제될 수 있도록 그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내지는 장전마을 특별법을 만들겠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낭산 폐석산 특별법을 만들겠다 이런 건데 현재 낭산의 한 폐석산에 143만 톤의 지정 폐기물이 혼합된 오염된 폐기물이 묻혀 있습니다. 이걸 빨리 파내고 이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전마을 주민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익산 시민들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인 행정대집행법과 산지관리법을 바꿔서 이걸 빨리 파내서 이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산지관리법을 바꿔서 지금 17개 이상의 폐석산이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안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이런 관련법을 고치겠다 하는 게 낭산 폐석산 특별법이고요. 세 번째로 팔봉동, 부송동, 어양동, 영등동, 동산동이 지금 계속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도 지금 초미세먼지 1위 지역인데요. 1 국가산단하고 2 국가산업단지의 문제도 상당히 많은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1 국가산단과 2 국가산단 각각 100만 평, 40만 평, 이 140만 평의 1, 2 국가산단을 국가가 주도하는, 정부가 주도하는 첨단 친환경 이 국가산업단지로 시범 사업을 해내겠다. 그걸 통해서 굴뚝에 배출되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연료를 쓰는 것, 그 전반에 대한 어떤 기술 관리를 스마트하게 하는 이런 문제를 국가 시범 사업으로 함으로써 산단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익산에서부터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우리 관련된 우리 시민들의 그동안의 악취의 고통, 또 이 초미세먼지의 고통 여기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예, 후보님의 청년 공약으로 청년이 모이는 익산 청년 농식품 스타트업 센터를 구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청년 공약 앞으로도 계속 발표하겠지만 우선 오늘은 청년 농식품 스타트업 센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는 취업 아니면 창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영역은 취업은 또 별도로 아까 이제 넥솔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 이제 대책들을 또 세우고요. 창업을 하는데 특히 이 농업 분야, 식품 분야가 미래 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나는 이 농식품을 가지고 충분히 연구해서 이를테면 화장품, 의약품, 식품으로 이걸 상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이 상업화되는 여러 가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창업을 하게 하면 결국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익들이 농민들과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지금 계속 기업의 유치만 지금 그 숫자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도농복합도시 내부에서 여러 가지 화두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이 많고요. 건강에 안전한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안전한 먹거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생산되는 어떤 농식품이 여러 가지 가공된 이런 상품으로 팔리는 영역까지를 포함해서 이 관련된 분야에서 청년들의 창업 공간, 창업 가능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창업 공간의 베이스로
청년 농식품 스타트업 센터를 구성해서 거기에 상품 그리고 산업에 대한 어떤 연구 기능이 베이스가 되고 그게 창업으로 연결되는 이것을 익산에서 실현을 해냈다.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예. 후보님 공약 중에 농업 분야로 농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은 국가의 기본이고 국가의 전략 산업이 돼야 됩니다. 현재 농업이 가격 보장이 제대로 안 돼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인 어떤 무역상에서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농업의 공익적 가치나 농업의 환경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시장 질서에서 농산물의 가격 안정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현재 직불제, 특히 직불제에 있어서 이 공익형 직불금으로 현재 여러 직불금들이 좀 많이 정리가 좀 되고 그런 공익형 직불금의 내용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나 환경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앞으로 그런 전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 또는 여러 가지 명칭이 붙을 텐데요. 제가 공약으로 낸 건 농민 기본소득법 해서 적어도 이런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월 20만 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대로부터 출발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향후에 농업의 어떤 가격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한 제대로 된 통계,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어떤 가격 보장 정책까지도 같이 융합해서 안심하고 좀 농사 짓고 좋은 먹거리를 도시에서도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윈윈의 어떤 농업 정책을 써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더 구체적인 어떤 정책 공약들을 관련해서 몇 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보님의 출산, 육아, 돌봄 공약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익산을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보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등동, 동산동, 어양동, 부성동, 팔봉동, 삼성동 등의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놀이터가 아이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놀이기구만 덩그러니 있는 이 놀이터는 아이들이 이미 가지 않습니다. 순천에서 이제 굉장히 성공한 그런 사례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의 상상력에 기반해서 환경 친화적이고 생태적인 놀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주민들, 전문가들, 아이들까지 함께해서 이 지형 지물을 활용한 것들과 아이들이 상상하는 그런 놀이터들을 실제로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흙과 환경과 온전히 어울리면서 이용하는 그런 놀이터, 또 어른들은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어른들끼리 교류하고 힐링하는 그런 놀이터가 됩니다. 그런 어떤 기적의 놀이터를 동별로 한 개씩 만들어내겠다 이런 공약을 걸었고요. 또 하나는 24시간 아이 돌봄센터 운영입니다. 특히 이제 맞벌이 부부나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때문에 아이들 돌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이제 돌봄 시설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은 24시간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 이런 필요도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 돌봄에 있어서 어떤 사각지대도 없도록 사실 사각지대를 온전히 100% 방어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24시간 아이 돌봄센터를 운영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 문제가 굉장히 평생 건강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산부와 0세, 2세 사이의 영유아까지 포함해서 방문 건강, 그러니까 방문해서 이제 건강을 점검하고 관리해주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서, 근데 실제로 이게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방문 건강 서비스를 시행하겠다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익산, 어떻게 보면 가장 살기 좋은 익산이고 인구 문제 해결 가장 시작이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공약을 냈는데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후보님 공약을 다 들었던 것 같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관심 분야 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후보님 익산 지역의 당면한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를 꼽는다면 무엇이고 또 해결 방법이 있으면은 함께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공약의 우선순위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환경과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지요. 특히 이제 환경 문제는 당장에 닥친 문제라서
우선은 낭산 폐석산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하는 게 굉장히 시급해 보이고요. 다만 이 환경과 일자리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예산과 지자체만 가지고 지자체의 정책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풀어나가야 실제 이 환경과 일자리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적 신뢰를 꼽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한 신뢰를 포함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함께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신뢰를 얼마나 우리가 만들어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신뢰가 없이는 어떤 문제도 함께 풀어낼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이 사회적 신뢰를 쌓아나가는 첫 번째는 정치에 대한 신뢰, 정치인에 대한 신뢰입니다. 제가 일하는 정치인으로서 또 이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으로서 정말 사회적 약자들의 옆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발로 뛰고 연구해서 함께 풀어가는, 온전히 그것을 위해서 오로지 정치하는 이런 정치를 통해서 저렇게 정치하는 그 다른 정치도 있구나. 그다음에 저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풀어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꼭 보여드리고 그로부터 우리 익산 지역의 문제를 시민들이 함께 믿고 함께 합심해서 풀어나가는 이런 시장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예. 권 후보님,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의당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요즘 그 위성정당 문제로 정치권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성정당 문제가 지금 이제 미래한국당이라는 현재 그 소위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으로 현실화돼서 결국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사실은 완전한 꼼수죠. 정당이라는 게 자기의 고유한 정강 정책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정치할 건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건지, 그리고 어떤 정치인을 제대로 훈련해서 육성할 건지, 이런 정당이 기본적으로 헌법적인 기본적인 정당의 기준입니다. 현재 미래한국당은 그런 의미에서 정당이 아니죠. 이 꼼수를 통해서 우리 현재의 비례 의석을 배정한 그 법의 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그런 아주 퇴행적이고 예전의 그 적폐의 반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위성정당은 우리 정당 정치를 근본적으로 후퇴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득권 적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게 원칙과 상식에서부터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길게 갈 수 있고,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정치의 기본을 튼튼하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위성정당 논의야말로 저희 정의당에서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앞장서서 이게 위헌이고 이게 꼼수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밝히고 저지할 것입니다. 현재 이미 위헌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저는 국민들이 심판할 거라고 봅니다. 후보님, 그 선거철만 되면 후보 간의 네거티브, 흑색 선전, 고소 고발, 이로 인해서 지역이 분열되고 또 지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거티브 흑색 선전이 선거의 주종을 이루고 선거가 끝나고 또 이 법적 고발전, 비방전이 난무하는 것은 결국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지역사회의 신뢰를 온전히 깨트리고 주민들도 사실 시민들도 분열시키는 이제 그런 일일 텐데요. 결국 정치라는 건 현재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준비하고 그 대안을 책임 있게 실천해서 시민들의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소명이 있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스스로 그런 대안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대안 경쟁을 하고 비전 경쟁을 하는 대신에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내가 권력을 주겠다. 이러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그런 네거티브 경쟁이고 그러한 어떤 비방전인데요. 사실 본인의 비전이나 본인의 정책,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어떤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그런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기본이 안 된 정치인이다. 우리 시민들께서 그런 고소고발, 네거티브를 중심으로 어떤 정치를 혼탁시키는 이것이 정치를 가장 후퇴시키는 구태다, 이렇게 보시고 꼭 심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벌써 되었습니다. 네. 끝으로 다 하지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네. 이 시간에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네. 마무리 인사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익산 시민들에게는 기적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적 같은 변화. 정말 우리가 함께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경제적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불안감 이런 것 없이 정말 내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나의 행복을 고민할 수 있는, 온전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적 같은 변화가 필요한 이러한 시점에서 제가 기적 같은 승리로 시민들의 어떤 기적 같은 변화의 시작을 이루고 싶습니다. 사람을 보고 일할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열심히 준비해 왔고 자신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시민들을 믿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정의당 익산 을지역 권태형 후보님을 모시고 정책과 공약,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캄캄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권태형 후보님의 정책과 공약, 포부를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